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가운데 전남 지역도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 7시 현재 광주와 전남 지역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광주는 세제곱미터당 205 마이크로그램, 전남 지역은 세제곱미터당 197 마이크로그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후보들의 막바지 표심 잡기 경쟁이 뜨겁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1강 체제 굳히기에 들어갔고 안철수 후보 등 나머지 후보들은 뒤집기를 자신하며 막판 바람몰이에 나섰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선거인 전 마지막 휴일 저녁을 광주에 할애했습니다. 선거운동 내내 선두를 달려온 문 후보는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이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혹시 모를 막판 변수에도 표가 분산되지 않도록 호남의 지지를 결집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저 문재인의 득표율이 높을수록 국정농단 세력이 발목을 못 잡게 됩니다. 이제 광주가 양당 간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광주 호남표를 나누실 겁니까? 국민의당은 광주와 전남에서 제2의 안풍을 기대하며 뚜벅이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당 지도부 인사들은 민생 현장과 나들이 장소로 시민들을 찾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패권 정치에 맞설 유일한 후보는 안철수뿐이라며 통합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야당의 협력까지 얻어낼 수 있는 대통령감은 안철수뿐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광주 시민들이 안철수 뽑아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 주시겠지요? 정의당은 소신투표와 전략투표 사이에서 고민하는 호남 유권자를 의식한 듯 이른바 사표론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은 중도층의 부동표를 흡수하는 데 막판 승부수를 던졌고 자유한국당은 보수 대결집을 장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전남 드래곤즈와 광주FC의 맞대결에서 전남이 자일의 해트트릭을 앞세워 5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어제 순천 팔마 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클래식 10라운드 경기에서 전남의 자일은 전반 26분 선제골에 이어 후반에도 2골을 추가했고 이슬찬과 패채신도 각각 한 골씩을 성공시켜 광주를 5대 0으로 눌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승점 3점을 추가한 전남은 시즌 8위로 올라선 반면 광주는 10위로 내려갔습니다. 어제까지 봄꽃 축제가 열린 순천만 국가정원의 관람객이 올해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6일 오후 3시 40분쯤 올해 관람객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히고 지난달부터 열리고 있는 봄꽃 축제와 5월 황금 연휴가 맞물려 관광객이 많이 찾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시는 또 순천만 국가정원의 200만 명 관람객 돌파는 지난달 16일 100만 명을 돌파한 지 20일 만으로 지난해보다 15일 정도 빠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거북선 축제가 나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어제 폐막했습니다. 정유년의 혼 여수 밤바다에 물들다란 주제로 지난 4일부터 나흘간 펼쳐진 거북선 축제는 첫날 통제형 길놀이에만 11만여 명이 참가하는 등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어울리는 프로그램으로 성황리에 축제를 마쳤습니다. 여수시는 나흘 동안 진행된 축제에 전국에서 4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았다며 앞으로 부족한 점은 보완해서 더 나은 축제를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다양한 이름의 박람회가 열리고 있지만 특색이 없고 또 지역 내 실제 파급 효과가 크지 않아 내실을 거두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둔 완도 국제해조류 박람회를 통해 박람회 성공의 열쇠가 무엇인지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쏟아지는 물줄기 위로 가상현실 영상이 선보입니다. 해양 생성 과정부터 생물, 환경 오염까지 현란한 화면에 탄성이 쏟아집니다. 해조류 박람회는 관람객들에게 무심했던 바다를 다시 들여다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이제 7살인데 되게 궁금해하고 아까 톳 아이스크림 먹어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의외로 맛있더라고요. 잘 먹고. 프로그램을 나열하지 않고 360도 워터스크린, 실물을 느낄 수 있는 오감 터치폴 등 핵심 컨텐츠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사전 공모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주민과 향후까지 홍보 대사 역할을 했습니다. 완도군은 세계 전담 부서를 조직하는 등 대내외 협력 기능을 강화하고 슬로 걷기 축제 등 지역 내 다른 축제, 관광지와 연계했습니다. 목표 관람객 수인 60만 명을 훌쩍 넘기고 해외 수출입 계약과 상담액도 6천만 달러를 기록해 앞으로 정부 주도 박람회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었습니다. 좀 넓은 공간을 통해서 보다 많은 그런 체험거리와 더불어서 해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완도군은 오는 2020년 열리는 박람회에 맞춰 해조류 생산 권역을 4곳으로 나눠 조성하고 긴 미역 같은 해조류의 영문 표기도 한국어 발음 명칭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적조와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대책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까지 적조 방제 장비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여수와 완도에서 방제 훈련을 실시하고 양식장에 차광망을 설치하는 등 피해 예방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는 적조와 고수온으로 520여 어가에서 양식어패류 4,700만 마리가 폐사해 380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순천 지역의 도시재생 모델에 전국 지자체와 주민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역의 도시재생 현장인 샛들마을 사업과 순천 부읍성 관광자원화 사업 현장 등에 올 들어서만 전국 21개 기관에서 250여 명의 공무원과 주민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방문했습니다. 순천시는 다양한 중앙부처 협업 사업들이 중앙동과 향동 일대 인접 지역에서 동시에 추진돼 도시재생 사업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을 끌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광양시가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위한 본격적인 전략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는 이달 중순 지역 아동과 부모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아동 친화도를 평가하고 다음 달 어린이 보육재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이어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아동 친화 도시 4개년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인증 신청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역 아동들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는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 1,300여 개 도시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광양시가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수립 마련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2011년 15만 명 인구 달성 이후 관내 인구가 매년 소폭의 증가와 감소를 되풀이하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판단 아래 인구 증가 제고를 위한 주요 시책 발굴에 들어갔습니다. 네, 저는 지금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덧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내일 오후에 전국에 비 예보가 들어있긴 하지만 양이 많지 않아서 투표장으로 가시는 길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오늘까지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황사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해안과 전라도를 중심으로 황사가 관측되고 있고요. 전남에는 미세먼지 경보가, 충청과 호남 곳곳으로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은 공기가 양호한 동쪽 지역도 먼지가 짙어질 수 있어서 오늘 외출하실 땐 황사용 마스크 챙기셔야겠습니다. 밤부터는 제주도와 전남 해안 지방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대선일인 내일 오후에 전국에서 오겠습니다. 양은 제주도에 최고 40mm, 호남과 경남에 10에서 20, 그 밖에 서울 등 전국에 5에서 10mm 정도고요. 내일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12.5도, 대전 12.9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24도, 대구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중반에도 곳곳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